공황장애를 겪으며 가장 힘든 것을 뽑으라면 단연 비행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제대로 보셔도 비행기 타는 게 이전보다 한층 더 쉬워지는 실마리를 얻게 되실 겁니다. 공황장애 끝판왕이라 불릴 만큼 모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비행기를 타는 일인데요. 예전에는 잘 타고 다니던 비행기를 갑자기 못 타게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싶어 한없이 슬퍼지죠. 나 때문에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는 가족들을 보면 죄책감만 듭니다. 미루다 미루다 어쩔 수 없이 가족 행사나 출장으로 비행기를 타게 될 일이 생기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출국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비행기를 다시 타게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방법은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 드셔서 이 영상 클릭하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탈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비행기를 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알찬 노하우를 담아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도 공황장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비행기를 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황극복 멘토 조르바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 하나 하고 갈게요.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기 위한 준비가 스스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을 하실 수 없다면 저는 아직 비행기를 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기 위한 준비가 뭘까?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한 준비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황 발작의 순간이 와도 이 공황이 오래가지 않아 사라질 거라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불안함과 두려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 저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비행기를 타러 가는 도전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시도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준비를 해서 가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 공황장애 겪어봐서 알잖아요. 공황 발작보다 더 두려운 게 뭐죠? 바로 예기 불안이에요. 불안한 공황 발작의 상황보다 그 공황 발작이 올 것 같은 공포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행기 준비 없이 타러 갔다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고 실패해서 좌절까지 하면 그 다음은 어떻죠? 시도 자체가 더 어려워져요. 우리는 충분히 준비해서 좋은 기억을 쌓고 그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비행기에 대한 공포를 없애야 해요. 그것이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체적인 노력과 정신적인 노력, 이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요. 신체적으로는 심박수를 올리는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통해 신체 증상에 대해 둔감해지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정신적인 부분은 생각 일기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생각 패턴, 감정 패턴을 파악해보고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입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만든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해당 영상을 시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혹시나 혼자서 준비하기 힘든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행기를 타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행기에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불안함을 다스릴 수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그 불안함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이건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진짜 핵심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두려운 마음 인지하기, 그리고 그 위에 생각 얹지 않기. 여기서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 일기를 적고 객관적으로 개입하기. 그 다음에는 다른 곳에 집중, 몰두하기입니다. 이걸 알고 나서 제가 만난 분들의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게 바로 생각 일기를 적고 생각에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알려드릴게요. 비행기 타기 전에 비행기에 대한 두려운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내 머리에 맴돌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내 눈앞에 모두 가져옵니다. 두렵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지, 불안하면 어떤 것이 불안한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절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적어보니 몇 가지 안 되더군요. 그냥 같은 생각들이 계속 맴도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적었던 것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두려운 게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비행기 뜰 때의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비행기가 사고 날까봐 무섭다는 생각이었어요. 세 번째는 비행기 안에서 갑작스럽게 공황 증상이 나타날까 두려웠어요. 네 번째로는 비행기 안에서 답답한 느낌에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적었으면 그 옆에다가 객관적인 사실을 적어보는 거예요. 혹은 그게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보는 거죠. 아니면 그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적어보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첫 번째로 비행기 뜰 때의 느낌, 찰나이다, 오래가지 않는다. 비행기가 사고 날까봐 무섭다. 공항에 타고 온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한 이동수단이다. 세 번째, 갑작스럽게 공황 증상이 나타날까 두렵다. 기존에 탔을 때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혹시 공황 증상이 나타나도 아주 잠시뿐이다. 공황은 20분 이상 지속되는 일이 없다. 나는 스스로를 통제할 힘이 충분히 있다. 공황으로 죽는 사람은 없다. 네 번째, 답답한 느낌이 든다. 내가 타고 온 자동차보다 10배는 더 큰 비행기. 답답할 이유가 없다. 답답하면 화장실에 가면 된다. 일어나서 복도를 걸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하나 둘씩 개입해보면 어떻죠? 크게 두렵고 불안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건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스스로 납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법처럼 두려운 마음이 가라앉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명확하지 않은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하고 바라보면 생각보다 두렵지 않더라고요. 두근거리던 마음이 진정되고 차분하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썼는데도 계속 생각이 난다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해서 스스로를 이해시키고 알려줍니다. 내가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낮은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불안한 감정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뇌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막 갖다 붙이거든요. 다 고지것대로 믿지 마시고 받아주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두려운 생각이 떠오른다고 두렵고 불안한 감정까지 불러올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구별하는 힘을 기르세요. 설명해드린 생각 개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좋은 정보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을 안심시킬 장치가 비행기 안에 있더라고요. 최근에 가족여행을 다녀오면서 발견했는데요. 이번에 이용했던 항공사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영상 중에 공황장애 대처법이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실제 의사분께서 기내에서 공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주 차분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비행기 타면서 힘들 때 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이 영상은 대한항공 유튜브에도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저장해 두셨다가 비행기 타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행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상약을 비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약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기를 쓰고 버텨야지 라는 생각보다 승무원분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으면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가볍게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공항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영상으로까지 공항 대처법이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요즘은 많은 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이 병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가 불안함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만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한 다음에는 무언가에 몰두하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고 영어 단어를 외우셔도 좋습니다. 저는 주로 책을 읽거든요. 지난번에 비행기를 탈 때 가지고 다니는 책으로 굿바이 공황장애 추천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책 한 권 추천드릴게요.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이라는 책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놓아버릴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된 책이니까요. 비행기 타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비행기를 타면서 힘든 감정이 올라온다면 관련된 부분 펴놓고 읽어보세요. 정말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가지고 비행기 타러 가시면 분명히 준비 없이 갔다가 공황 발작 와서 좌절하고 눈물 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혹시나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가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이러한 방법 이전에도 써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을 저와 함께 극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알아도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혼자 가기 때문이죠. 나를 끌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혼자 갈 때보다 성공의 확률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정말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그 확률은 또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저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어차피 가족들도 저를 이해 못해요. 공황장애는 정말 겪어본 사람들만 알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일기를 확인하고 직접 피드백을 드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기 때문이죠. 저 공황장애로 너무 힘들 때 울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만 해! 하고 알려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가는 방향이 맞다고
너 잘 가고 있어. 힘내.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병원에서 약은 어땠나요? 2주 더 먹어보죠. 이 얘기만 반복해서 듣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그래서 더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안할 땐 언제든 연락 주셔도 괜찮아요. 비행기 타기 전에도 소통하면서 함께 타는 마음으로 응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덕분인지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하면서 비행기도 극복하시고 약도 끊으셨습니다. 예전에 공황장애 극복 인지교육을 들었는데 단체로 하는 거였거든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인증사진 올리거나 질문하기도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많을 때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온전히 공황장애 극복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1대1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상황에 있지 않으니까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황장애 극복에 대한 본질은 당연히 같겠죠. 상담을 통해 여러분에게 꼭 맞는 방법을 함께 찾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비단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두려운 상황들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기차, 터널, 직장, 부모님 등 두려움을 극복하는 메커니즘은 다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 다른 것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극복해 나가시더라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1대1 방식으로 진행하는 특성상 많은 분들을 동시에 진행하기는 제한적입니다. 꼭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행동이 분명 큰 변화를 만들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실체 없는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공황극복 멘토 조르바였습니다.